이번 주 미국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의 본 회의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며칠 동안 반복됐었죠. 71살의 한 의원이요, 거의 비어있는 회의장 연단에 올라가서 코인 법안 이야기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날 다시 올라갑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일도 나와서 다시 말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상원은 한 달짜리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아버렸죠. 이 의원이 그렇게도 매달리던 표결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고, 근데 다친 의사당을 뒤로하고 이 의원이 내놓은 말이 조금 뜻밖입니다. 졌다, 아쉽다, 뭐 이런 말들이 아니었어요. 클래리티 법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요. 암호화폐 입법을 위한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의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면 정치인들이 의뢰하는 위로용 멘트처럼 들리죠. 표결이 9월달로 미뤄진 건 사실이고, 리플 홀더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 이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얘기를 누가 말했는지 알고 나면은 그 이야기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한테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번 주 며칠짜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몇 년짜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보자면요. 신시아 루미스 의원입니다.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혀왔었던 미국 상원에서 가장 이른 축에 드는 사람이고, 이 별명 자체가 아예 비트코인 상원의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상원은행위원회 안에서 디지털 자산만 따로 다루는 작은 회의체가 있는데요. 그 회의체를 이끄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상원에 올라가 있는 클래리티 문안, 그러니까 코인마다 어느 감독기관이 맡을지 미국 코인 시장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이 클래리티법의 상원판은요, 두 위원회에서 각각 다듬던 안을 지난달에 하나로 합쳐가지고 직접 내놓은 사람이 바로 신시아 루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명 자체가 응원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요, 그 클래리티법 문서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온 사람의 업무 보고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싸움이 실제로 몇 년짜리인지 기록을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2022년 6월, 루미스는 민주당의 길리브랜드 의원과 함께 미국 최초의 코인 종합 법안을 냈죠.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이 미국 의회는 2년 단위로 한 회기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내야 되고요. 2022년에 그 법안은 위원회 표결까지도 가보지 못한 채로 회기가 끝나게 되면서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023년 7월 다시 냈습니다. 역시 표결까지 가지 못했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자기 이름을 건 법안을 냈었는데 이것도 멈춰섰습니다. 본인 이름을 건 종합 법안만 세 번째, 지금 밀고 있는 클래리티까지 합치면은 같은 목적의 싸움으로는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5회 동안 4번 정도 막힌 사람의 이야기 같죠. 근데 매번 어디서 멈췄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2년 위원회 표결도 못 열어봤었고요. 2023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클래리티는 작년 여름 당시 하원을 여야 표를 같이 받아서 통과했고, 올해 봄에는 상원은행위원회도 통과했고요. 지금은 본회의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도는 게 아니에요. 매번 조금씩 더 멀리 가서 멈췄습니다. 반복이 아니라 누적이라는 거고, 근데 이 5회 기록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목은 사실 잘된 쪽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얻어맞은 쪽에 있습니다. 시간은 8달 전으로 되감아 보면은 오늘 이야기의 색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작년 12월입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단체 하나가 루미스를 겨냥한 영상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식축구 경기에 빗댄 인공지능 영상이었었는데 그 내용이 강력합니다. 루미스가 공을 놓쳤다, 제대로 뛰지 않을 거면 경기장에서 나가라라고요. 심지어 루미스 대신에 믿을 만한 다른 의원들이 있다라면서 실명까지도 거론을 했었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원을 이미 통과했었던 클래리티를 미국 상원이 바로 받으면 됐었는데 루미스가 자기 별도 법안에 힘을 쏟는 바람에 둘 다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달 전에 이 사람은요, 민주당이 아니라 자기 진영에서 지연의 범인으로 지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별도 법안은 멈춘 채로 남아버렸고, 루미스 의원은 클래리티 문안 작업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었습니다. 올해 봄에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이 사람 공식 보도자료 제목이 내 디지털 자산 법안의 역사적인 위원회 통과했었는데요. 여름에는 대통령한테서 본인 표현으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동의한 적이 없었던 이런 엄청난 수준의 공직자 윤리 조항 동의를 받아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밤늦게까지 협상하고 있다라고 했고, 회기 마지막 며칠은 아까 그 장면입니다. 이 빈 연단에 거듭 오르는 걸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번 주에 나온 이야기들 그 위에 한번 겹쳐볼게요. 미국 상원에서 어떤 법안을 언제 다룰지 순서를 정하는 다수당 대표 존 듀 원내대표가 연기를 확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표결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도 법안을 만든 의원들과 함께 작업했고 루미스 의원이 훌륭했다라고요. 9월달에 돌아오면은 이 법안을 가장 먼저 올려놓겠다라고 합니다. 8달 전에 자기 진영 광고에서 경기장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 지금은 상원에 일정을 준 사람에게서 공개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고 또 복귀 첫 번째 순서까지 약속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궤적들 위에 놓고 다시 읽어보면은 이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패배소감이 아닙니다. 무려 5년 동안 매번 더 멀리 가본 사람이 쓰는 근무, 이런 일지의 다음 줄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멈춘 자리 자체가요, 이 싸움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앞선 지점이라는 거, 다음 시장에서는 일정 담당자의 공개 약속까지도 붙어있다는 거, 이게 이번 멈춤의 이전 3번과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싸움이 다투는 건요, 미국 코인 시장의 규칙입니다. 어떤 코인을 어느 기관이 받고 또 사업자는 어떤 규칙을 따를지 특정 코인의 법적 지위를 다투는 싸움이 아닙니다. 리플의 큰 법적 다툼은 작년에 법정에서 이미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5년 동안의 기록이 말해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속도는 계속 들쭉날쭉했지만 방향성이 뒤로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매번 더 멀리 갔었고 이번에 멈춘 위치가 가장 앞이라면은 9월달은 이 싸움이 시작된 뒤에 가장 앞선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셈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쯤에서 내려놓고요. 다시 날짜가 붙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상원은 다음 달 중순에 돌아오죠. 저는 복귀 직후에 이 법안이 실제로 첫 번째 안건 무리에 오르는지 이 9월 전체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원내대표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올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점, 루미스 쪽 실무, 그러니까 통합 문안과 윤리조항 중지가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 게 아니라 마무리할 것만 남았다는 거, 그리고 휴일 기간에서도 남은 쟁점 분구의 조율이 이어진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놓칠 법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5년 동안 한 번도 끝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번 더 멀리 간 건 맞지만요, 마지막 지점까지 가본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루미스 본인이 지난달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30년 전에는 이런 흐름이 다시 오지 않는다. 같은 사람이 위해서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말과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 함께 나와 있다라는 거죠. 9월 달에도 안 되면은 그 다음은 훨씬 더 긴 공백일 수 있다는 경고들,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이 미리 해둔 셈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로 원내대표의 제일 먼저라는 말은 공언이지 확정된 의사 일정이 잡힌 건 아직 아닙니다. 게다가 9월 달 의회는 나라 예산 문제에 11월 달 선거 준비까지도 겹쳐 있다 보니까 원래도 붐비는 시기고요. 4번째로 반대쪽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직자 이해 충돌을 막는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공화당 안에서도 은행 관련 쟁점을 이유로서 반대를 예고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9월 달에 전부 다 풀린다는 보장은 없고요. 개별 의원들의 표 계산은 저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클래리티 표결은 9월 달로 미뤄졌지만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루미스 의원의 말, 5년 동안 매번 더 멀리 가서 멈춰온 사람의 기록 위에 놓인 문장입니다. 8달 전 자기 진영에서 지연의 범인으로 지목되던 사람은 지금 미국 상원 일정을 쥐은 사람에게서 복귀 첫 번째 순서 약속을 받아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9월 달은요, 적어도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이 클래리티 싸움이 시작된 이래 가장 앞선 지점에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 루미스의 2가지 문장, 끝나지 않은 싸움과 2030년 전 마지막 기회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9월달이 어느 쪽 문장으로 기억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가지 생각 남겨주시고, 저는 미국의 상원이 복귀하는 첫 번째 주 의사 일정표에 이 클래리티 법안 이름이 실제로 올라오는지 그 일정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2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2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